힘내세요. 자, 오늘부터 핵심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한눈의 뷰, 한눈의 바유 그 말이에요. 이제 1, 2, 3, 4, 5의 기본서로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기본서로 이제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5월부터는 과목마다 이론서를 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뭐, 과목마다 기본서와 요약집 둘 다 같이 볼 수 없죠? 한 가지 교재를 딱 정하셔야 돼요. 뭐, 학교로는 나는 뭘 보겠다. 민법은 뭐, 기본서를 보겠다. 정하는 겁니다. 또 민법을 기본서를 주로 정하면 이게 부수적 교재가 되는 것이고, 이걸 주로 정하면 기본서를 가끔 쳐다보는 이제 부수적이 되는 겁니다. 과목마다 그걸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3, 4월 중간에 오신 분들은 요약집으로 하세요, 그냥. 밑줄 잘 안 하셨잖아요. 근데 3, 4월에 그 기본서의 체크를 잘 하신 분들은 그 책을 주 교재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7, 8월에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그때 문제 풀면 너무 늦거든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제는 항상 기출문제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제 문제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신 문제까지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 중에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기출 편입 문제 많이 있으니까 민박집 자주 들으세요. 민박집 자주 오세요. 문제 같이 지금부터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7, 8월 문제풀이는 문제집이 약간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일단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변형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1, 2, 3, 4, 5는 기본서 다 읽어드리고 동그라미 쳐드리고 너무 친절했거든요. 5, 6월 달에는 이 책 순서 그대로 나가니까 특별히 책 체크 안 합니다. 이제 기본서에 밑줄 했던 거를 여기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쳤던 내용들이 다 밑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5, 6월 달에는 그냥 그 설명 위주로 하고 책은 페이지만 참고할 겁니다. 자, 이제 4페이지 오세요. 우리 민법 시간간 이번 순환에도 1, 2월 내용부터 3, 4월까지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심화까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우리 민법 시간에 항상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죠. 이게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을 공부하는데 이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고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법률 요건 두 가지는 먼저 법률행위는 당사자 원하는 대로 의사에 따라 권리가 필요하면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꼭 필요합니다. 반면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는 거죠.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물권 채권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그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에 없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대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채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에 책임질 책 이랬죠.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관계면적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를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큰 틀이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건 두 가지 중에 우리 시험은 법률행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1장에서 법률행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있는데 이제 4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1번 단독행위 있고 오른쪽 페이지 2번 계약이 있죠.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고 거의 대부분 형성권이다.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은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죠.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겠죠? 나눕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게 이제 뭐 취소, 해지, 추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상대방 없는 건 소유권 포기라든가 유언 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죠.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데 마음대로 조건 기한 붙이면 상대방이 손해봐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피해보지 않을 때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이건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즉 돈 갚지 마라고 채무 면제한다. 그럼 돈 갚지 마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죠. 그러니까 그런 데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편 계약이란 이게 약속, 약정이죠. 그럼 약속을 둘이 하죠. 그렇죠? 혼자 한 약속은 법에서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약속은 보통 2명 이상 합니다. 그래서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을에게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합니다. 을이 3억에 살게라고 승낙하면 의사표시 2개가 일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뭐 약정, 합의, 특약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제2절 의사표시 법률행위 해석 방법입니다. 이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의자의 의사와 겉으로 표출한 표시, 보통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겠죠. 일치하면 정상적 의사표시라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이게 불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이 비정상의 법에 관해서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표의자의 의사를 내심적 효과 의사 또는 진짜 의사에서 진이라 하죠. 한편 표시로부터 할 수 있는 걸 표시상 효과 의사랍니다. 이렇게 불일치할 때 이쪽 의사 진위를 중시한 해석을 자연적 의사라 하죠. 이건 표의자 시각인데 한편 표시를 중시하는 것을 규범적 의사랍니다. 이건 이제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죠. 이 2개가 나누는데 이제 시험 뭐가 나오냐면 이 자연적 해석에서 오표시 모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험 이게 나옵니다. 오표시 모의. 그래서 양괄호 2번에 오표시 모의 원칙 나옵니다. 자, 그럼 제목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표시란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도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 그래서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모의에 넣으면 취소 X 꼭 외우세요. 취소 X.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저기 예를 들면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매매계약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합치는 X에 있죠? X의 의사합치인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계약서에 착오로 지번을 Y토지 지번을 잘못 적어서요. 그리고 계속 실수해서 계속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겨줬습니다. 그럼 이 등기 잘못했죠? 효력이 없죠? 그럼 무효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팔았다 해보세요. 우리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너가 무효면 병은 선이라도 무조건 무효죠. 자, 그럼 갑과 을은 X토지 의사합치했죠. 근데 지금 표시만 Y로 잘못했죠. 그럼 갑과 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갑과 을은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잘못 썼죠? 이거 지워버리고 X로 고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등기 다 잘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소해주고 이거 말소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렇죠. X토지 의사합치했으니까 X토지 등기부 열어서 여기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그때 소유권 취득하죠? 이렇게 해줄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X는 완전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X토지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 했죠.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죠. 그래서 Y토지도 취소할 수 없다. 결론 둘 다 무조건 취소 X 꼭 외우세요. 그래서 책은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4번에 밑줄에 2개 있죠. 착오 취소 못한다. Y도 성립 안 해서 둘 다 취소 못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유학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3절에서 법률행위 요건이 있는데 네모 1번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일반적이란 모든 행위에 공통된 것들. 네모 2번 법률행위 효력 다음 발생을 가로쳐보세요. 발생 괄호 그 말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효력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 똑같아요. 그럼 아래 1번이 일반적 효력 요건이란 모든 행위에 공통된 거. 제일 밑에 큰 2번은 특별 효력 요건이란 어떤 행위만 특별히 필요한 겁니다.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과 일반적 효력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7번에서 이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추고 그걸 전제로 효력 요건 갖춰야 되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거나 부존재하면 효력 단계로 넘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해야만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성립 요건은 3가지였죠. 당모고 외우셨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3가지 필요하고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의사 능력, 제정신이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 타 기억납니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이 있어야 되고 다음 의사 표시는 의사가 속마음이죠. 표시,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효력 요건이죠.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다.
매매했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갑과 을이 임대차에 있다. 아무 말 없으면 이걸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요요라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이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그때 법에서 어떤 것은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것은 취소로 만든 게 있죠. 이걸 지금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죠. 뭐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가 의사 무능력자. 그 자에게는 둘 중에 무슨 사유죠? 둘 중에 무효 사유입니다. 다음 행위 능력을 결하했다. 그게 제한 능력자죠. 그 자에게는 둘 중에 무슨 사유? 취소입니다. 그 다음 법률의 목적이 확가적타 필요하죠. 이 넷 중에 하나를 결하면 여긴 무효 사유만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목적에는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죠.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표시가 불일치입니다. 그게 이제 비진이 표시 통정의 착오까지 있고 그중에 여기 비통은 무효 사유가 있고 착오로는 취소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응선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결하했다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기강박 두 가지고 여기에 취소사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이거 세 개는 의사협 표시가 불일치죠. 이거 두 개는 의사협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죠, 일치. 여기도 불일치면 나누지 않겠죠? 여기는 불일치, 여기는 일치한 거예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박스하고 아래쪽 박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그래서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라고요? 비진이 표시 아니다. 여기는 일치고 여기는 불일치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럼 이렇게 무효 취소가 있는데 저기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어떤 게 개수가 더 많아요? 똑같습니까? 4개씩? 4개씩 똑같아요? 여기는 4가지예요. 넷다 무효 사유니까 무효가 훨씬 많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이 민법에서 취소 사유는 딱 4가지. 여기 제 착사강 외워요. 제 착사강 외웁니다. 제 착사강 취소죠.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여기 없는 것도 무효는 엄청 많아요. 여기 없는 것도 무효는 엄청 많다. 근데 취소는 딱 4가지. 제 착사강 이겁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 착사강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중 뭐 무효 사유가 아닌 거 그럼 이 넷 중에 하나 찾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책에서 아무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일반적 성립 요건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책에서 제일 밑에 일단 특별 효력 요건인데 그거 보기 전에 우리가 아까 무효 취소를 나눠봤으니까 이것까지 빨리 해볼게요. 이제 다음 문제 정확히 하는데 자,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충고 못하는 거죠. 근데 무효인데 이행했네요.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괜히 이행했죠. 그럼 다시 내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무효 중에 좀 이따 103조 104조 무효 그것을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불법어진 거회업이라 불렀죠. 자, 따라서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습니다. 모든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을 때 하필 이 103조 104조 무효 하필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지만 이행 후가 다르죠. 이행 후에 103조 무효인 것과 103조가 아닌 다른 사유 무효 차이점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의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그럼 이게 없어졌죠? 그럼 유효만 남으니까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효는 제가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래 적지 않았죠. 이건 그냥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영원히 쭉 무효예요. 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쭉 무효다.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죠. 여기는 선택하는 겁니다. 취소권 있더라도 귀찮으면 취소 안 합니다.
또 취소권이 있더라도 나에게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럼 취소 안 해요. 불리하면 취소하겠죠. 여기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자가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무효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무효로 딱 굳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네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청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를 취소권 없어지면 유효가 되니까 이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효 취소가 구별됩니다. 그럼 이제 6페이지 제일 밑에 큰 2번 특별 효력 요건이 있습니까? 이제 그 행위만 특별히 필요한 것들. 자, 조건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조건이 성취하겠죠. 그다음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생기겠죠. 그다음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는 효력 없죠. 대리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대리권 존재란 여기 대리행위만 특별히 필요하죠. 대리권 존재가 이런 데 필요 없죠. 그다음 기한 도래라는 것도 여기만 특별히 필요하죠. 기한 도래가 이런 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그럼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나중에 등기할 때 농취증 내야 돼요. 등기할 때 농취증 안 내면 등기 각하 사유입니다. 따라서 농취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고 농지 매매 계약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6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책 어딘가 뒤에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여기 한 번 더 써놓으면 좋겠죠. 잠도 오니까 지금부터 막 움직여야 잠이 안 오잖아요. 지금 너무 쉬워서 잠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오리 올 때 뭐 별거 안 하네. 그래서 막 잘릴 수가 있습니다. 오리 올 때는 제가 말이 좀 빨라졌죠. 빨라졌어요. 이거 이제 책 안 읽어드리니까 안 친절해요. 4월까지는 어떻게 한 명에서 끌고 가려고 제가 막 눈도 많이 마주쳤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눈은 안 봐요. 이제 그냥 저 혼자 그냥 쭉 하고 이제 집에 가버립니다. 이제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강의 내용이 안 되신 분들은 3, 4월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겠죠? 꼭 듣고 오세요. 3, 4월 강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적어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성립 요건이 3가지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7페이지 상단의 제4절이 뭡니까? 당사자. 하단의 제5절이 뭐예요? 목적 내용. 그럼 넘기면 6절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사기가 아니죠. 그러면 14페이지에 제6절 의사표시 나옵니까? 이렇게 14페이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책을 봐도 저같이 목차 3개 나눈 책 없어요. 우리 기본서 이렇게 안 나눴어요. 제 책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딱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4절, 5절, 6절 이렇게 그러죠? 자, 그럼 7페이지 제4절 법률행위 당사자 보세요. 그럼 양괄호 1번, 2번 했고 이제 양괄호 3번 행위능력 있습니까? 그럼 7번 보시면 일단 권리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되고 법인은 출생의 설립 등기죠. 등기해야 출생하는 거죠. 그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이 행위 능력을 결한 사람, 이 제한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이제 3가지가 있었죠. 첫째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시험법이 아닙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가끔 시험에 가끔 나와요. 시험에 가끔. 이거 2가지는 그냥 무슨 말인가 아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4조가 있는데 사람은 만 19세죠.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19세 미만이 미성년입니다. 제5조에서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법정대리인, 부모님, 친권자 동의 얻어야 된다. 이 항에서 전환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그 말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했죠. 그럼 무효 사유 취소예요. 그러니까 제 착사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제12조 한정후견 개시심판에서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제약으로 사무치할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좀 약간 맛이 갔다. 약간 정신 이상해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합니다. 심판. 가정법원이 심판하죠. 그럼 심판받은 자를 수동 피를 써서 심판받았다 해서 피한정후견이랍니다.
다음 제9조가 성년후견인데 1항 가정부모는 질병자리 노염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유치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여기 지속적 결여됐죠. 이건 안전히 맛이 같다.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죠.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후견인이라 하죠. 그럼 자, 이 두 사람 차이점이 뭐죠? 얘는 능력이 부족, 얘는 지속적 결여.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심판을 받아야 이자가 되고 심판 안 받으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재앙력자인데 근데 시험 범위 아닌데 이 5조 이걸 시험에 가끔 내요. 법정들인 동의 얻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이걸 시험 냅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한 8줄의 사례가 쭉 써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법정들인 동의 없이 을과 매매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유효. 근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을이 정에게 다시 팔고 등기합니다. 정은 뭐 미성년 법정되는 동의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을만 보고 산 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것을 취소했네요. 엄마가 취소하면 이거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을 등기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그럼 선이 정 보호돼야 안 돼요. 이거 절대적 취소죠. 절대적이라 앞사람 죽으면 뒷사람 무조건 죽어. 부호 안 되는 거죠. 선이 부호 안 됩니다. 절대적 취소. 그래서 갑이 소유권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고 시험에 가끔 사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5절 법률행위 목적이 있습니까? 자, 목적은 넘겨보시면 확가적타에서 먼저 네모 2번 목적의 확정이 나옵니다. 자, 7번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꼭 확정될 필요 없죠.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근데 확정 가능성조차 없다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갑과 을이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둘 중에 하나 3억에 사자고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둘 중에 하나 3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의 한 행동이 목적물이 X일지 Y일지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확정을 도대체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무효가 돼요. 이 목적물을 아예 확정 가능성조차 지금 없거든요. 그럼 무효가 된 무효입니다. 근데 이 무효가 되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뭐라냐면 둘 중에 하나 3억에 사는데 을내가 한 달만 고민해보고 을이 한 달 후에 을이 선택한 것을 3억에 사기로 했다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법률행위 당시에는 목적물을 확정 못했지만 나중에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 확정 가능성 있죠? 그때는 유효예요,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갑은 한 달 동안 둘 다 팔면 안 돼요. 나중에 을이 뭘 선택한지 모르니까. 유효라 갑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건 그 동그라미 2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확정해야 한 건 아니고 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가 유효하다. 근데 아까 그조차 없다면 무효란 말이죠. 그 다음 목적의 가능 나옵니까? 그럼 실현 가능 반대가 실현 불가능 불능이죠. 그래서 불능이 이제 원시역 불능과 후발주 불능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유효입니까? 휴죠. 이게 유효죠. 그럼 이건 무효, 이게 유효, 휴했죠. 휴. 제12월 첫 번째 암기법에서요. 휴했습니다. 휴.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보면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불가능이죠. 그래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1월 10일 날 법률행위 했는데 사실 이 X는 그 전에 없어진 겁니다. 이틀 전에 없어졌죠. 그럼 계약 당시 이미 이행할 수 없죠. 이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그럼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성립도 안 하면 무효 취소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 후발주 불능은 다시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근데 매매할 때는 물적물이 살아있었는데 그 후 며칠 후에 목적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게 호발적 불능이죠. 그럼 계약은 유효죠, 유효인데 이게 이제 목적물이 소실되는데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면 이행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면 위헌 부담으로 가죠. 라고 나중에 계약법에 나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법률적인 목적은 확과 적타, 적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법률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두 가지가 있고 임의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하죠. 강행 규정은 강의 법규인데 어떤 게 임의 규정인데 그 임의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른 약정이 있죠. 그들은 그 약정에 따라요. 그리고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약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고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한편 강행 규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되는데 강행이다 이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었죠.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이에요. 우리 막 쉽게 말하면 야 단속 떴다 그러죠.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단속 뜨면 제재 처벌은 받거든요. 처벌은 받지만 사적 거래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냥 처벌만 하는 겁니다. 한편 효력 규정을 말하면 그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거 두 가지는 다 유효죠. 뭐 위반할 때 무효죠? 효력 규정.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다시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뭐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법을 떠나서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강행 규정 나오죠. 그냥 다 효력 규정 말합니다. 다시 그냥 강행 규정 그럼 다 뭘 말한다? 효력 규정. 그러니까 단속 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써줘요. 단속 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써준다. 따라서 그냥 강행법규 그러면 다 뭘 말한다? 효력 규정. 따라서 시험 지문에 강행법규 위반 무효 맞습니다. 맞아요. 단속이 아니면 다 뭐다? 효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 아니면 효력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 그랬죠. 한편 물권이 대부분 강행 규정을 했습니다. 이 큰 틀을.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임대차 예를 들었어요. 갑이란 X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임차인 을이 목조물을 사용하다가 저 목조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그럼 임차인 임대인에게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민법 626조입니다. 임차인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하면서 야 임차인 너 비용 청구하지 마 라고 비용 청구권 포기하거나 배제하기로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들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만약 이 법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이 반대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강행 규정이라면 강행은 다 효력 그랬죠? 그 위반된 약정 이건 무효가 돼요. 근데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대표적인 임의 규정으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이 반대 약정 유효. 따라서 갑과 을계인은 그 약정에 따르고 626조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을은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도 행사 못한다 그랬죠. 했던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에 금을 짓습니다. 토지는 갑 소유, 금을 을 소유가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네요. 그럼 을은 처음에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원칙 금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 되죠.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해서 철거하기 아깝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 한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럼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임대인 거절 못하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바로 매매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643조인데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만약에 임대차 할 때 야 임차인 너 나중에 매수 청구하지 마. 이거 포기 약정 있다 해보세요.
법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사자들은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만약 이게 임의규정이라면 이 약정 유효가 되죠. 근데 이건 계약법이지만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반대약정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쓰고 사인했더라도 효력 없어요. 을은 무조건 살아갈 수 있고 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둘이 시험 이제 해마다 거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줄은 아무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행규정 중에서 어떤 게 단속규정이고 어떤 게 효력규정인가 그걸 시험에 가끔 내거든요. 지금도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9페이지 오세요. 9페이지 위쪽에 반가로 2번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있나요?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서 자, 식당이 무허가원 시정한다. 그럼 신고하면 처벌되지만 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밥값 내야 되죠. 또 무허가 숙박업도 신고하면 처벌받지만 숙박료 내야 되죠. 이런 게 단속 규정이고, 다음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원래 전매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지역이 있죠. 만약에 2년간 전매 제한 지역이다. 그럼 2년간 팔면 안 되죠. 이제 사고 팔잖아요. 그걸 금지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분양권 전매 위반해서 사고 팔아요. 그럼 어떻게 처벌되죠?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에서 사고 팔다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처벌돼요? 주택법에서 3-3. 3-3이에요. 다시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여기 혁신도시에서 전매 기한 내 팔았잖아요. 어떻게 처벌된다? 주택법에서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럼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 어떻게 처벌돼요?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3. 3-3이에요. 금지행위. 직접 상반될 있잖아요, 이거. 몰라요? 투기장, 그런 거 다. 똑같이 3-3 둘이 깜빵이 맞나요? 근데 그러지만 이건 유효. 예. 깜빵에 보내면 되지만 이건 사적거래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깜빵에 가면 되죠. 대신 한 아파트 분양 팔아서 2억 벌었는데 2억 벌고 뭐 깜빵 한 몇 개월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처벌되지만 사적거래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업 주체가 지위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취소 안 합니다. 웬만하면. 깜빡 하는데 취소하면 얼마나 가혹이에요. 그러죠? 단속규정. 그 다음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있는데 이건 원칙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원칙은 유효, 단속규정. 근데 하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이 토지거래 허가가 효력규정이거든요.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했는데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 연결해야 되죠. 을은 살짝 건너뛰고 병에게 바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했다. 바로.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야 되죠. 다시 병한테 팔면서 양도세 내야 되죠. 근데 세금 10원도 안 내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더라도 자 이렇게 하든 병한테 오는 거 똑같죠. 결과가 똑같죠. 그걸 등기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걸 무효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둬요. 그냥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되고 불법이 심하면 깜빵에 보내면 돼요. 그럼 되죠? 굳이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 없죠. 등기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관계자 처벌만 하면 되죠. 이런 걸 단속규정. 근데 만약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효력규정. 그래서 원칙과 예외 잘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허중중 무효 기억나? 허중중 무효? 허가구역에서 중간사용 등기 허중중 무효 아니면 무조건 다 유효했잖아요. 허중중 무효 아니면 유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 금지 규정 나오죠. 이것도 단속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갑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야 돼. 미국으로. 지금 이 미국 당장 떠나야 되니까 중개사한테 오늘 당장 9억에 팔아달래요. 그럼 아파트가 1억 싸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이 중개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겠죠. 내가 삽니다. 내가 사요. 그럼 이게 직접거래입니다.
직접거래란 의뢰인이 나를 찾아와서 물건을 맡기거나 나에게 전화 와서 물건을 맡기잖아요. 그걸 거래하면 그게 직접거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돼요? 중개사법. 3-3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그럼 처벌되는데 그럼 이 매매를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갑이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팔아야 되죠. 미국 못 가니까 이걸 무효로 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그리고 얘만 깜빵이 오르면 되죠. 3-4. 그래서 처벌되지만 사적거래 유효를 뭐란다? 단속규정. 근데 실제로 중개사들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이거 불법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중개할 때 혹시 공부해 본 적 있는데 물어보세요. 해봤다면 2차 있나 물어봐요. 안 했다면 하세요. 이거 해도 됩니다. 하세요 그냥. 다음다 이거. 까짓거 뭐 처벌되면 되지 뭐. 그럼 이 사람이 9억에 샀죠. 그럼 이 사람이 9억 다 주고 삽니까? 계약금은 보통 10% 주지만 계약금 최대한 깎아요. 계약금 한 3천만 원 딱 걸어요. 잔금을 좀 멀리 잡아요. 잔금일을. 2달 잔금 잤잖아요. 그럼 2달 안에 이걸 11억에 팔살 만들어요. 11억에. 만들었죠. 그럼 나는 계약금 3천 내고 얼마 벌었어요? 2억. 그리고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아까처럼 바로 중간생활 등기. 그렇게 다 하는 거죠. 내 돈 3천 내고 얼마 벌었어요? 2억.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까짓 거 깜빵 가면 돼요. 아니 이 3천으로 2억을 어떻게 벌어요? 깜빵 가버리세요 그냥. 근데 이 정도 깜빵 안 가. 이 정도 불법은 운전할 때 신호위반하고 똑같아요. 신호위반 다 하죠? 그냥 그 정도 아주 경미한 불법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하면서 어젯밤에 이런 거 못해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또 저 인간이 시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고할 때 이제 잘 그때 대처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가격도 좀 깎아주면 잘 꼬셔야 되지 사람을. 신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이 있는데 이제 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기억에 얘들이 있는데 자 먼저 명의실타 가면 부동산 실명법 무효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 그 다음 토지거래가 아까 효력 규정 무효. 그 다음에 중개수료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 그러면 전부 무효가 아니죠. 한도를 초과 무효니까 효력 규정.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이 시험에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효력 규정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 무효행위 추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103조 무효. 두 번째 104조 무효. 세 번째 이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추인 X라고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작년에 이거 정답. 작년 시험 정답. 이 중에 이제 토지거래가 이게 작년 효력 규정이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죠? 이게 강행 규정. 추인 안 된다. 그 다음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표현대리란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표현대리는 대리권만 없는 겁니다. 행위는 완전 유효야 표현대리예요. 근데 행위가 무효면 이건 애초에 표현대리 같은 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라 선의사안제법 안 되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니은에서 이 두 개는 거의 해마다 하나는 꼭 심해 나와 이거. 다음 제일 밑에 디귿은 강행규정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니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법률 목적 확가적다 해서 적법성까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있습니까? 여기 가기 전에 잠깐 무효치도를 보는데 무효치도는 원칙이 다 절대적이죠. 예외적으로 특별한 법조문이 있을 때 예외적 상대적이 됩니다. 어차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둘 다 원칙이 뭐다? 절대적. 예를 들면 가백이 X부동산 있는데 이걸 우리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마치 의리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그래서 이 등기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우리 소유자 아니죠. 근데 등기부에 있으니까 마치 소유자처럼 보여요. 제3자들은 의리를 소유자로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의리를 소유자로 믿고 병이 샀습니다. 선의를 믿고. 그럼 병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냥 무효죠. 우리나라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그것을 말한다? 절대적. 그러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럼 만약에 병이 A에게 팔고 등기하고 B에게 팔고 등기해서 Z까지 팔고 등기했다. 그래도 다 무효죠. 앞사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무조건 다 죽어요. 그걸 절대적. 다시 앞사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입니다. 결국 누가 소유자? 갑. 이것을 절대적이라 한다. 그래서 병까지 보면 이제 병은 을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했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병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것을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이 현상을 두고 이 똑같은 현상을 민법총 측에서는 절대적 무효,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거의 같은 말로 봐도 돼요. 거의. 그럼 이제 103자입니다. 자, 이제 10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서 먼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죠. 자, 선량관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이 무효란다고. 다음 이건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시험범위 그래도 알아야 돼요. 741조가 부당이득입니까? 자, 법률상 원인 없이 그랬죠. 예를 들면 무효가 됐을 때, 사실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중에 하나 예가 무효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다음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소행한 자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되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음 746 불법원인법에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전 뒤에 나오구나. 그러나가 104조 뒤에 나와요. 그러나 104조인데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 즉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 무효라면 여기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하필 여기 103조, 104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불법원인 법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제 이렇게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하필 이제 103조, 104조라면 할 수 없다. 이게 746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3조 1 들어오면 자, 감남과 을려가 첫 계약합니다. 나랑 3년 살아주면 X부동산 증여한다 해서 을이 3년 사라졌어요. 그럼 갑은 X를 넘겨야겠죠. 근데 을 앞으로 X 소유권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했죠. 소유권 넘기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103조 무효죠. 따라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을은 탈라고 청구 못합니다. 소송에도 을이 져요. 을이 집니다. 갑이 안 지면 못 받아와요. 무효니까. 근데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딱 넘겼네요. 이제 증여했죠. 근데 갑 친구들이 그래요. 야, 봐봐요. 이건 무효인데 왜 이행했어?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그럼 여기 받아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른 무효는 가능하지만 앞에 여기 103조 무효라면 주문 끝이죠.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것을 아까 불법원인 법에 그랬어요. 따라서 주문 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이게 무효라 그래서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거 못하는데 이거 허용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든 받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을이 예뻐서가 아니라 갑이 어떻게든 받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을이 반사적 이익으로서 첩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반사적 이익으로서. 그래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이제 을이 갑에게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했다라고 도박 채권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도박 채권자, 갑이 도박 채무자인데 갑이 돈 빌렸죠. 근데 돈을 다 잃어버렸네. 그래서 을에게 돈을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하는 소송을 했죠. 그러면 도박 채권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103조 무효죠. 103조 무효라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변제 청구 못해요. 하더라도 소송에서 집니다. 안 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갑이 돈을 많이 땄거든요. 을의 이자까지 다 갚아서 이자까지. 근데 또 갑 친구들이
야, 바보야, 무효인데 뭐하러 갚았어? 가서 봐둬 그러더라고요. 봐둘 수 있나요? 여기는 안 되죠. 이 103조 무효는 불법의 증거비라 이때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해석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 못한다가 746조 불법의 증거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둘 다 썩을놈들이라 둘 다 법에 도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 법원에 청구해도 안 도와주고 갑이 이행했죠? 그리고 갑이 법원에 뭔가를 청구해도 안 도와줘요. 법에 도지 마 그 말입니다. 그게 불법의 증거비가 됩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오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사회주의 서입한 효과가 있습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 안 되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럼 2번 둘째 줄에 그러나 이행 후에는 그 다음 밑줄 뭐 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아래 밑줄 소유권에 기해서도 물청 같은 반환 청구 못한다. 지금 이겁니다. 다 못한다. 그럼 이제 다시 앞에 잡으세요. 그럼 이제 어떤 행위가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그럼 10페이지 중간쯤에 양괄호 1번 판단식이 있습니까? 그럼 뭐든지 판단시기는 법률의 행위 당시죠. 이후가 아닙니다. 다음 양괄호 2번에서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 2, 3, 4, 5 5개 다 묶으세요. 눈에 많이 익은 글자 보이죠? 뭐가 보여요? 강강의 신조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이 제일 잘 나옵니다. 이건 103조 무효 아니니까 불법은 급여 아닙니다. 첫째, 강제 입행 나온 103조 아니에요. 다음 강박도 103조 아니다. 다음 통정의 표시나 명의신탁, 양도세 등등 조세도 103조 아니다. 이것을 강강솔례가 아니라 강강허신조 외웠죠. 강강허신조 외웠습니다. 얘들은 103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히 잘 나온 이유가 이거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짓이지만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요. 나쁜 것들이지만 뭐가 아니다? 103조 무효 아니다. 특히 강박은 110조 취소예요. 그럼 110조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110조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도 103조 무효는 아니에요. 그냥 110조 무효가 되는 거지 103조 무효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 108조 무효예요.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무슨 무효?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다 나쁜 놈들이지만 뭐가 아니다? 103조 무효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6번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변호사한테 성공보수 약정했습니다. 그러면 민사 형사는 안 와요. 그럼 지금 의뢰인이 형사사건 의뢰인이 더 쫄아있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깜빵에 들어가 있는 걸 이용해서 얻어낸 약정이라 이건 103조 무효인데 무효. 근데 민사는 돈 안 갚아도 깜빵 안 가죠. 의뢰인이 덜 쫄아있죠. 밑대한 약정은 유효. 그러니까 이때 5천만 원 주기라면 5천만 원 줘야 된다. 근데 형사는 무효라 5천만 원 주기로 했더라도 무효라 이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증언을 해주고 돈을 좀 받기로 했다. 돈. 그럼 증언을 나눠서 잡으세요. 여기 증언 두 글자 써 있죠. 증언 써 있어요. 그럼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이에요? 아니면 잘 모른다. 아직은 잘 모른다. 사실 증언, 허위 증언, 아직은 잘 모른다. 사실 증언이에요. 사실 증언. 허위를 안 써 있죠. 그럼 사실 증언입니다. 사실 증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지 진짜 아버지 그럽니까? 가짜일 때 가짜 아버지라 그러죠. 안 그래요? 엄마를 진짜 엄마 그래요? 가짜일 때 가짜 엄마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그냥 엄마라고 하죠. 엄마.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증언입니다. 그럼 사실 증언하면 돈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하루 일당 교통비에서 소급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루 일당만큼 상당성 있는 만큼 유효가 됩니다. 근데 그 상당성을 초과무효예요. 그러니까 증언하고 5천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럼 하루 일당이 한 100만 원 잡으면 1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4,900만 원 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허위는 이래가 허위라고 써집니다. 이건 무조건 전부 무효라 상당성 따지지 않아요. 상당성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효 10원 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른쪽 페이지 지금 동그라미 지금 8번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 조성해서 그 당시에 쌍용그룹에게 비자금을 맡기다 임치했다. 그때 노태우가 쌍용 뭔가 되죠? 뭔 관계였죠? 사돈이니까 뭔가 되잖아요. 그럽니까? 노태우가 쌍용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법 자금 임치 보가 맡겨놨어요. 그럼 이 판례는 임치가 103조 무효인가? 물건을 맡겼죠. 그럼 103조 아니라 했어요. 이게 만약에 103조 무효가 되면 노태우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럼 국가가 노태우 대신 반환 청구 못해요. 103조 무효가 아니야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노태우 대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03조 무효 아니라 했습니다. 돈 뺏어오려고. 그 다음 이제 부척계약 나오면 항상 여기는 흥분하지 마세요. 자기 사적 감정 대입하지 마세요. 어제 본 드라마 생각하지 마세요.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세요. 시작하면 무조건 무효, 끝낼 때 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불법으로 들어가니까 무효, 끝내면 이제 적법으로 돌아오죠? 유효. 그래서 감난 권리가 첫 계약 시작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특이하게 갑이 본 처가 첫 계약에 동의했대요.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럼 무조건 무효.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감난 권리가 첩살을 하고 있는데 갑이 집에 간대요. 그동안의 위자료와 또 자식이 태어났거든요. 양육비로 이 부동산을 주기로 했다. 그럼 첫 계약 끝내는 거죠. 그럼 다 유효. 그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된다. 이행해야 됩니다. 줘야 된다. 그래서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박자금 대여하기로 한다. 도박채무 갚는다. 이건 다 103조 무효가 되죠. 도박이니까. 다음 도박빚 대신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다 무효입니다. 무효. 다 도박빚이니까. 그게 이제 동그라미 10번. 아니 9번. 10번입니다. 10번. 그 다음 동그라미 11번이 있습니까? 한 7줄 있어요. 그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1번이. 근데 감정평가사나 다른 시험에 다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만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갑에 대한 도박 채권자고, 그럼 갑은 도박 채무자, 우리 도박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도박빚을 갚기로 했어요. 근데 도박 채권자가 부동산도 전문가네. 그래서 도박 채권자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일권을 수여해서 네가 팔면 판 돈으로 도박 채무 변제 대신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권 줬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병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매수했다. 그럼 병은 둘 간의 관계 모르겠죠? 그냥 의리를 처음 보고 산 거죠. 선입니다. 그럼 이 일련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게 있죠. 이건 도박 관계 있죠. 이거 도박비 갚는 거죠. 이건 103조 무효인데 여기는 도박 채권자 이든 아니든 팔아달라고 대리권 줄 수 있죠. 그리고 도박 채권자 이든 아니든 살 수 있잖아요. 이건 도박과는 상관이 없죠. 이건 103조 아니고 유효다. 도박과 상관없으니까. 도박 채권자 이든 아니든 대리권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이건 유효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시험에 파란색 내요, 빨강색을 내요. 그죠? 빨강색. 이건 도박이 있어서 누가 안 틀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모든 시험은 이것밖에 낸 적 없습니다. 이것밖에. 우리 시험 나오도 이거 나올 거 이제. 그럼 동그라미 11번에 밑줄 4개 있나요? 첫째 밑줄 도박 채무 부당행위 및 변제 약정 무효입니다. 그 다음 밑줄 도박 채무 변제 충당 무효예요. 그 밑에 밑줄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했다. 유효. 그 다음 밑줄 부동산 매수한 행위 유효. 다음 12번 절대 이유란 적이 있다. 무효. 13번 공무원 직무에 부정한 척대 금전지급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동그라미 14번 동기불법 나옵니까? 자, 동기불법은 법률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법률행위 하게 된 그 동기가 불법입니다. 그럼 이거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됐거나 알려졌을 때 그때 예외적 무효가 돼요. 예를 들면 갑의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도박장 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책을 합니다. 그럼 임대차 법률행위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거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잘못이죠.
이게 동기불법입니다. 그럼 임대인은 도박장 개설할지 알까요? 모르겠죠? 모를 겁니다. 갑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아, 개발업 그런다. 다시, 내 건물에 뭐 할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아, 뭐, 개발업 한다 그래요? 도박장 한다고?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유예요. 갑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속없이, 아, 저 도박 하우스 만들어요. 많이 놀러 오세요. 또는 말 안 했더라도 이미 갑이 다 알고 있어요. 동네를 아주 휘젓고 다녀서 하죠. 그럼 이럴 때는 갑 임대차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하면 그때 무효. 그래서 원칙유효, 이때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없는데 기본세 옛날에 시험에 갖고 나오니까 책임은 없어요. 그냥 보세요. 변호사인자가 성설 요건으로 소송 당사로부터 소송 일부의 임야를 받게 됐다. 변호사 아닌 자죠? 당연히 무효. 변호사 아닌 자니까. 우리도 부동산 중개업하면 처벌되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했다.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0분 쉬고 이중매매 하겠습니다.